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라운드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배당 ETF인 WPAY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위클리페이 ETF, 분산 투자를 컨셉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입원 역할이 가능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PAY는 2025년 9월 4일에 상장된 ETF로 위클리페이 ETF 분산 투자를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운용 규모는 약 4,500억 원 수준이며 운용사는 라운드 1 총 수수료는 0.99%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빠른 속도로 자산이 유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PAY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AAPW부터 MSTW까지 다양한 개별 주식 기반 주배당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종목의 비중은 6.56%에서 6.63% 사이로 거의 동일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WPAY는 매월 재조정을 통한 균등 분산 투자로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체 구성 종목 리스트를 보면 애플과 AMD가 있고 아마존과 브로드컴, 버크셔와 코인베이스 등 빅테크와 AI,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어 포트폴리오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빅테크와 인공지능, 암호화폐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테마는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섹터들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WPAY는 성장성이 나스닥100 대비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PAY의 분배 내역을 살펴보면 상장 이후 5번의 분배금을 지급했습니다. 9월 17일 0.54달러를 시작으로 10월 15일에는 0.86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분배금이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승 시기에는 분배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하락 시기에는 그만큼 분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장 초기 2번의 분배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분배율은 약 51.8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분배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78.5%까지도 계산되는데요.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분배율로 고배당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최근 1개월간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WPAY가 4.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는 2.36%, 1등X의 YMAX는 0.9%, 그리고 YMAG는 2.07%를 기록했습니다. 세전 분배금 재투자가 가정된 차트에서 WPAY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총 수익률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WPAY는 주가 변화로 1.37달러의 수익이 발생했고 누적 세후 분배금 3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누적 손익은 4.37달러가 되고 상장 당일 종가인 51.29달러 대비 8.52%의 총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QQQ의 총수익률이 5.09%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양호한 성과입니다. 수익률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WPAY의 구성 종목인 위클리페이 ETF가 단순 1.2배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에 상승 제한이 없는 구조인데요. 물론 레버리지 전략에 따른 변동성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하락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 사이 나스닥의 고점 대비 약 35%의 하락이 있었을 때 레버리지 1.2배 적용 시 마이너스 42%, 하락 누적으로 레버리지 1.3배 적용 시 마이너스 45.5%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최근인 2025년 4월 나스닥 고점 대비 약 25% 하락 시기에는 레버리지 1.2배로 마이너스 30%, 1.3배로 마이너스 32.5% 정도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상승 시기를 분석해보면 2025년 4월 나스닥이 저점 대비 약 50%의 상승이 있었을 때 레버리지 1.2배 적용 시 플러스 60% 상승 누적으로 레버리지 1.3배 적용 시 플러스 65%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빅테크, 인공지능, 암호화폐에 집중된 구성 종목들의 특성상
실제 나스닥 대비 레버리지 수준은 더 높게 체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락 시기에는 큰 손실을 보고 상승 시기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때 레버리지 ETF에서 주의할 점은 변동성 끌림 현상입니다. 1배 ETF와 2배 레버리지 ETF를 비교해보면 초기 투자금은 100으로 동일했지만 최종 투자금은 95와 81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레버리지 ETF에서 복리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자연스레 나타나는데요. 상황별로 레버리지 ETF의 결과를 보면 강한 추세 상승 시기에는 유리하지만 박스권 횡보나 급락 구간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방향성이 일정하면 변동성 끌림보다 복리 효과가 더 크지만 횡보장이나 급변동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클리페이 ETF의 1.2배 레버리지 구조를 비교해보자면 10% 상승 후 10%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구간을 거치면 1배 ETF는 마이너스 1.99%인 반면 1.2배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2.87%로 손실이 더 큽니다. 레버리지가 높지는 않지만 투자자는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분배율 수준은 연 52%에서 78% 사이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과거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주가와 분배금이 동시에 유지될 수는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QQQ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수준이고 레버리지를 적용한다고 하면 WPAY의 연평균 수익률은 24% 이상 가능하므로 연 20% 수준의 분배율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나스닥 100 대비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락이나 횡보 시기에 상당한 하락을 경험할 수 있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30%에서 50%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전제에서 연 20%에서 30% 수준의 분배율을 꾸준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배당 구조이므로 현금 흐름 창출은 우수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락이나 횡보 시기를 대비한다면 충분히 장기적 수입원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최근 흐름만 보고 연 50% 수준의 분배율에 주가 유지를 동시에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며 상관관계가 0.08인 금 ETF 등을 활용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먼저 알아본 것처럼 명시된 레버리지 수준은 1.2배이지만 이는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성 종목 특성상 나스닥 대비 레버리지 수준은 더 높게 체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WPAY는 단기적으로 매우 높은 분배율을 제공하지만 이는 단순한 고배당형 ETF가 아닌 레버리지형 성장주 기반 ETF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연 20%에서 30% 수준의 꾸준한 분배율과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조정기에는 주가 하락 체감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횡보 시기가 길어질 때를 대비하여 금이나 단기채 ETF처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일부 편입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WPAY는 고위험과 고수익형 주배당 ETF로서 성장주 기반 수익과 주기적인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드맥스의 커버드콜 구조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자 가능 기간은 짧아지고 하락 위험이 더 크게 다가와 타이밍에 따라 일드맥스 커버드콜 구조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니버스 ETF는 신규 위클리페이 ETF가 상장됨에 따라 원하지 않는 종목이 추가로 편입될 수 있고 종목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